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대표입니다. 네. 자, 오늘 카이스트에서 4시부터 집회가 있다 그래서 예. 이동 중입니다. 대학생들, 카이스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시국 선언 네. 및 농성이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나서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네. 느껴집니다. 역시 그 시니어들보다 신선한 학생들이 예, 교정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학생들 입에서 4.19란 말이 나왔습니다. 4.19? 예, 제2의 4.19다. 예. 예. 이거는 뭐냐면 네. 지금 중고등학생들까지 네. 일어서기 직전입니다. 얼마 전에도 네. 고등학생들 네. 시국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중학생도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 네. 지금은 릴레이 형식으로 개학과 동시에 네.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네. 머지않은 장래에 각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전교조한테 피해를 입었던 그 최민호 군 아시죠? 네. 최민호 군 그 서울에 네. 그런 친구들이 결국엔 시의원이 됐잖아요. 네. 대학생이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교 1학년생이 구의원에 당선되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네.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네.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함께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도 위대한 전쟁에 참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4시부터 행사가 있다 해서 속속 모이고 있는데 네네. 우리 배영석 면역학자도 네. 지하철로 열심히 이동하는 거 네, 좀 아까 네.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한번 물어봤어요. 네. 헌재가 네. 어떤 결과를 낼 거냐. 기각과 각하 외에는 할 것이 없느냐. 예. 근데 우리가 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계속 수소에 몰렸던 윤 대통령의 어떤 상황이 네. 며칠 전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반전이 됐죠. 예. 우리가 왜 장기나 바둑 둘 때 보면 거의 막판에 가서는 뒤집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0, 30대가 들고 일어났고, 네. 그럼 헌재가 이제는 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을 겪어봤지만 예. 이 공산 사회주의자들은 네.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마치 귀신들처럼 예. 없어졌다 하면 나오고 아닌 것도 있게 하고, 또 있는데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왜 경상도 사람 중에 좌파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멋지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예. 지리산이 3계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쪽은 호남이지만 저쪽은 경상도라는 거예요. 네. 밀양이나 밀양이나 그 다음에 산청 네. 그리고 이제 진주 쪽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지리산 공비들 네. 빨치산들이 활동하던 무대였고 네. 그때 많이 이렇게 소탕이 되었다고 하지만 네. 일본은 민가에 들어와 숨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자손들이 어느 날 이 아버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영배가 보듯이 말갱이가 되었다는 거죠. 문영배가 그쪽인가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 그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이제 그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때 상황 우리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더만. 그렇죠. 예. 아니 그 청문회장에 왔는데 네. 이미 헌법재판관이라고 써가지고 왔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의원들 얘기가 이거 무시해도 이거 어차피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정말 그게 국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오만함인지. 오만함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문영배가 이재명하고 또
막역한 사이다.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이제 막 커지고 네. 있고 헌재는 답을 다 내놓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예, 내놓은 거지만 정치는 여론이다 보니까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질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또 뒤집어질 일이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좋게 된다. 아, 그 아까 뭐 면역학자 얘기 또 들어봐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예, 파면 팔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생겨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는 미담만 나오고 예, 저쪽에는 괴담만 나오니까 미담과 괴담. 괴담의 차이네. 아, 오늘 그 우리 벨 국제 아카데미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네, 네, 네. 나오는 중에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참 대한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네.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글로벌하게 뿌리를 잘 받고 나오는 그런 청년들로 키워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대안학교를 해봤었고 예. 또 계속적으로 대안학교 운동을 펼쳤던 사람으로서 네. 하나씩 더 늘어나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인데 이게 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네. 누구보다도 지금 가슴이 아프고 재정난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부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 독지가들이라도 좀 도와야 되고 네. 또 교회들이 여기에 또 좀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 그 대한민국이 국력이 세계 6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아니 그 수많은 재정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네. 국가 예산의 약 10%를 네. 무조건 교육부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쌓여 있죠. 예. 교육부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예. 한때는 700만 명이었거든요. 예. 그 지금 학생들이 500만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육 예산이 거의 100조 이상을 씁니다. 네, 1년에. 네. 그럼 n분의 1로 나누면 네. 학생 한 명당 130에서 150만 원이 돌아가야 돼요. 아까 130만 원 그래서 나온 얘기구나. 네, 네, 그게. 네. 예. 그런데 학교에 안 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뭐 그만두든지 자퇴하든지 대안학교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그때부터는 학생들한테 줘야 될 교육세를 안 돌려주고 네. 이거를 전부 도로 누가 먹냐면 교육부는 마음대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대부분 어디 투자하느냐? 네. 쓸데없는 센터 짓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센터. 네. 아. 영재센터, 무슨센터, 국제센터, 미래센터. 그리고 돈을 써야 되니까. 아.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네. 그럼 또 생기면 그것도 필요 없는 직원도 갖다 꽂아야 되고. 네. 건물 하나 운영하려면 한 달에 보통 2천만 원씩 들어가고. 네. 1년이면 2억이 날아가는데 그러네. 세종에도 예. 쓸데없이 무슨 학생들 센터 하나 또 지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네요, 지금. 이 세종시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예, 하는구나. 공무원 도시라서 교육률이 높을 것 같지만 네. 학력 성취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큰일이요. 왜 그럴까요? 공교육은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똑같이 가자. 예, 하향 평준화. 아. 이거 왜 근데 그러냐? 또 위로 똑같이 가자가 아니라 밑으로 똑같이 상향 가자.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네.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걸 어떤 분이 제가 쓴 책에도 있고 저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에도 썼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19세기 건물에서 네. 20세기 선생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네. 19세기 건물이에요. 예. 그 19세기 건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교와 교도소가 모양이 똑같아요. 아, 그러네. 예. 예. 건물 있죠. 잠자는 방 있죠. 운동하는 마당 있죠. 울타리 쳐져 있죠. 네. 그러니까 감시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향 평준화가 되느냐. 네. 학원들은 경쟁을 합니다. 네.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근데 학교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러네. 예. 이걸 이제 뭐냐면 내구제라 그래요. 내구제. 소비재로 바꿔야 돼요. 소비재로. 네. 내구제는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재를 해야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 퀄리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학교, 자유학교를 만들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 대안교육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해주고 대안학교는 학부형이 다 100만 원 이상 부담을 하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 대부분의 경제란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다가 학부형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학교를 아이들을 못 보내는 상황이 되면 네.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학교 측에서는 그냥 졸업은 해라 하고 학비를 안 받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학교법을 만들려고 청원운동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예, 그 네. 전현희 의원일 때 네. 그분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청문회도 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다음에 당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좀 아쉽게 끝나면서 안 되겠다. 내가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8년 전부터 갖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꿈꾸는 학교는 뭐냐? 30명 이상만 모으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학생들 한 명당 130만 원씩을 바우처로 국가가 내놔라.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자유학교에 지출을 해서 그때부터 좀 재정적인 고민 없이 학부형이나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자유학교법, 대안학교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철이 되려면 국회를 가야 되겠죠. 이거 그렇죠. 이제 입법을 해서 9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해서 그것을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가능해지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간 경치를 보니까 아직 겨울 끝자락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바깥온도는 아주- 영상 18도입니다. 어이구, 그렇구나. 자, 저 앙상한 가지에 이제 봄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다음 얼마 주쯤 되면 약간 노르스무리한 색깔로 바뀌지 참 않을까. 대한민국은 복 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들어다. 예. 자, 이제 저게 푸릇해지는 그런 계절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들이 많을 겁니다. 예, 예. 예, 대한민국은 수직 상승만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 가짜 국회의원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네. 가짜 국회의원들 몰아내고 예.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없는 예. 당일 투표 당일 개표 네. 통해서 국가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헌재와 선관위는 산하기관으로 보내버리고 네. 헌재는 대법원 밑에 산하기관으로 그리고 선관위는 다시 행안부 밑에 네. 일부 기관으로 그리고 지금도 17%가 선거 처리되면 네. 사직서를 낸답니다. 휴직서를 어. 해외 여행 가려고. 그러면 그 공간 속에 이제 부정 채용을 해서 또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선거 기간만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나 사람들을 모아서 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 K보팅이라고 맡기면 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요. 네. 뭐 농협 선거, 그 다음에 뭐 당대표 선거, 뭐 지방선거, 이런 것들 K보팅이라고 맡겨놓으면요. 전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나 한동훈이가 K보팅 시스템으로 네. 뚜렷하게 부정선거라는 게 보이면서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21세기에는 거짓된 자들이 처벌을 받고 네네. 이제 정말 선한 자들이 리더가 돼서 네. 직투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지름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벨 국제 아카데미도 재정을 극복을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기관으로 다시 또 거듭나고 대한민국도 헌재가 정말 바르게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